안녕하세요. 세라건축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장 견적 분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업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했는지 일명 착한 업체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오늘은 제1편으로 원가 계산서, 견적서에 보면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 보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철골 구조로 된 공장이고요. 철골 구조의 판넬 구조인 공장이고, 4개의 종합건설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그 견적 받은 결과가 1등이 46억 7천, 2등이 48억 9천, 3등이 48억 3천, 4등이 50억 5천 정도의 1등과 4등의 금액 차이는 약 3억 7천만 원. 큰 비용입니다. 근데 보면 평균적으로 1등부터 4등까지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차이이면 그래도 업체들이 덤핑하는 업체가 들어왔거나 월등히 바가지 씌우는 업체는 없는 견적서에 이 정도면 견적이 그래도 평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견적 조건은 도면만 줬고요. 내역서는 물량 산출 근거라든가 내역서는 주지 않았고, 도면만 제공을 하고 내역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같은 조건과 같은 도면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으니 물량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 조건은 4개 업체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건축주 분들께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자, 4개 업체 금액 차이는 1등과 4등은 3억 7천이에요. 그럼 건축주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싼 업체를 선택하고 싶은데, 요즘에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비싼 업체 버리고 낮은 업체 버리고 중간 업체 쓰라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견적서를 몇 개만 보면 어떤 업체가 정확히 들어왔는지 알 수 있고요. 너무 저가인 업체를 쓰지 마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저가로 들어왔다가 이거 없고 이거 없으니까 공사비 더 주세요라고 하는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은 업체를 쓰지 말라는 말이 생겼겠죠.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제일 낮은 업체 거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손해보고 나갈 업체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하고 나서 갑과 을이 바뀐다는 말도 생기고 10년 늦는다는 말이 생기는 이유가, 업체 선정할 때 건축주분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았겠죠. 근데 건축주분들이 견적서를 분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일명 낙가마, CM, PM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는 견적서를 건축주분들이 몇 가지 아이템만 보면 어떤 업체가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업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한 10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가량 정도 될 겁니다. 이거 건축주분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확인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견적서 확인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원가 계산서를 확인한다. 원가 계산서 확인하실 거고요. 자, 원가 계산서를 확인한다. 두 번째, 누락된 아이템, 공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 자재 물량,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재 물량은 정확한지 확인을 할 거고요. 자재 단가는 현실적인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견적서 표지 다음에 있는 원가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양식이 원가 계산서입니다. 이 원가 계산서는 각 업체 동일해요. 양식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가 계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재료비, 도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간접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이거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보험료예요. 산재보험, 국민건강, 고용, 노인,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 관련, 건설기계 관련,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비는 이거는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노무비의 3.56%. 이렇게 요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각 업체가 동일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서를 확인하는 건데 뭐를 확인할 거냐면 다음 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공사 원가 계산서예요. 공사 원가 계산서를 업체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A건설, B건설, C건설, D건설. 한번 볼게요. 직접 재료비는 28억, 30억, 29억, 29억. 비슷비슷하게 잘 뽑았어요. 이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 재료비가 거의 차이가 없게 잘 뽑혔죠. 자, 간접 재료비 볼게요. 간접 재료비. 다 안 넣었어요. B건설, C건설, D건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12억, 8억, 9억, 11억. 뭐 그래도 비슷비슷합니다. 간접 노무비 1200, 4200, 6800, 1100. 요것도 비슷한 데도 있고 월등히 높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근데 보시면 A건설, B건설, C건설, D건설이 제출한 금액은 A건설이 위에서 설명드렸죠. 50억 5천. B건설이 48억, C건설이 46억, D건설이 48억. 자, 그렇게 보면 C건설이랑 C건설이 금액이 가장 낮으니까 C건설이랑 계약하면 돼요. 근데 불안하죠. 자, 이유를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국민연금보험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돈 되는 돈 산정 안 했고요. 건강보험료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산정 안 했습니다. 노인장기보험료 산정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보증지급비, 건설 대여 지급보증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도 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 보이죠. 그러면 이 업체가 누락된 비용을 한번 삽입을 시켜 볼게요. 자, 원가 계산서에서 A건설, B건설, C, D건설 중에서 C건설이 제일 저렴했어요. 저렴했는데 빠진 것들을 중간치 전체 직접 노무비하고 직접 재료비 비율을 따져서 금액을 쭉 입력을 시켜봤더니 최종 공사 금액은 얼마가 됐냐면 46억에서 48억이 됐어요. 보시면 이제 견적서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A업체 50억, B건설 48억, 48억, 48억 9천.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견적서에 싸게 보이려고 세금 같은 부분들을 안 넣는 게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시공사는 안 낼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견적할 때 다 산정해서 들어오는 게 맞고요. 자,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어쨌든 금액들이 1억 정도 혹은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업체가 물량을 빠뜨렸는지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이 중에서 48억 업체가 3개니까 48억 업체를 쓸까? 좋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누락된 게 아이템이 없고 누락된 아이템들이 없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되는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어떤 업체가 정확히 견적을 했고 착하게 견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가 계산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서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계산서 확인하는 법은
직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이거는 크게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각종 관련된 세금이 모두 산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체 공사비가 48억 정도 됩니다. 48억 정도 되는데 공사 기간은 약 짧으면 8개월, 길면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업체가 순수익, 차 띄고 포 띄고 얼마를 남아야 될까요? 예전에는 뭐 한 10%이 정도 됐어요. 그럼 뭐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남기면 참 좋겠는데 요즘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요. 건설업체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기업 이윤을 많이 못 넣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견적을 받아보시면 일반 관리비 없이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 50억 정도 공사라고 하면 그래도 3%에서 4% 정도 남아야 되는데 기업 이윤을 3천만 원 혹은 8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적게 남기면 좋겠죠. 하지만 기업 이윤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월등의 기업 이윤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왔다고 하면 입장 바꿔놓고 아무리 일이 없어도 4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 벌자고 이 공사를 할까요?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하자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게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비로 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적정 이윤이 산정되지 않은 업체 견적서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공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원가 계산서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주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싸죠.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는 공사비 외에 세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주께서 내는 세금의 합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약 50억 공사비라고 가정을 하면 건축주가 내야 되는 아까 고용, 산재, 뭐 기타 세금들의 합계가 약 2억 4,600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시공 면적이 1,300평이니까 평으로 환산했더니 평당 약 19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5% 정도가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원가 계산서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안 하려면 누락된 아이템, 누락된 공정이 없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2억짜리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의 입장에서 기업 이윤 8천만 원 넣었는데 1억짜리 공정이 하나 날라갔어요. 그럼 적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견적할 때 안 넣었는데 공사비 주세요 라고 분쟁이 생길 요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아이템이 있는지, 자,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재 물량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자재 단가는 현실적으로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2번 누락된 아이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짓든 상가를 짓든 집을 짓든 건축주분들이 조금 뭐 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이진 않은데요. 하지만 몇 가지 아이템만 보면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 혹은 너무 높은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 중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높은 업체 버리고 낮은 업체 버리고 중간 업체를 쓸 게 아니라 몇 가지 아이템만 보면 건축주분도 견적서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큰 틀, 공사 원가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업체 선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